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이민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실망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떠들어대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 미국에서 이렇게 너보다 잘 살아요. 미국은 역시 천조국. 나는 천조국 시민. 미국 공기 좋지, 대자연이 널렸지, 억대 연봉에 칼같은 퇴근 등등. 어떻게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뽐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극히 현실에 입각한 가장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쩍 해외 취업 성공기들을 다루며 해외 취업 이민을 부추기는 SNS의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이런 영상들이나 SNS의 글들 또는 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같이 주로 연봉과 직장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자의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부각시키지 않거나 생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보면 결혼과도 같습니다. 고연봉과 더 나은 대우, 맑은 공기, 자녀 교육과 같은 이유로 이민을 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 연봉, 외모만 보고 결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다리를 풀고 정착해서 일하며 살다가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고 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 돌이키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혼이 결혼보다 더 힘든 것처럼 이민은 왔을 때보다 다시 돌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사람들이 고연봉을 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편안히 소비할 수 있고 저축도 넉넉히 할 수 있고 돈 모아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고연봉을 받기는 하는데 그만큼 생활비와 기타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떼인다면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이민 가서 받는 고연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민을 고려할 땐 직장 연봉이나 처우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사회제도, 물가, 각종 세금, 각종 보험료,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 행정 절차, 연금제도, 현지인들의 정서, 훗날 자녀들과의 관계, 노후의 삶 등을 다 면밀히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충 생활비를 열거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렌트비는 스튜디오나 방 하나 딸린 아파트 렌트 비용이 최소한 월 2,500불에서 3,000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 한 대당 월 100불 정도입니다. 핸드폰 통신비 75불, 가스 비용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전기는 평균 100불, 한여름엔 200불 정도, 인터넷 40불, 넷플릭스 20불, 한 달 주유비 300불, 의료보험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00불에서 300불 정도, 식재료 한 달 600불 정도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로 직장에만 왔다 갔다 하며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월 고정비가 1인당 5,000불, 한화 600만 원 안팎으로 꼬박꼬박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개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았을 때 한 달 고정 생활비입니다. 그 외에 외식이라도 하면 아무리 싼 걸 먹어도 팁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당 20불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어쩌다 한 번 가는 여행비, 머리 손질비, 가끔 있는 조의금, 부의금,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들어가는 선물 비용 등 각종 변동비까지 합하면 평균 한 달에 6,000불에서 7,000불은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1억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들 다 떼고 받으면 실수령액은 6,000불에서 7,000불입니다. 그러니 1억 연봉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도 저축을 하며 살기는 매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의사를 한 번 볼 때마다 기본적으로 코페이 15불이 듭니다. 미국 중산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검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병 걸린지 모르고 살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벤틸레이터 센터에 고연봉 엘리트 직장인으로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노부부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장기 입원하셨어요. 거짓말 안 하고 평생 벌어온 연금 다 쓰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분 혼자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구해서 사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주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케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끝내 퇴원하지 못하셨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 센터 간호과장이 저였습니다. 또 한 노부부는 할아버지만 평생 일하고 부인은 그냥 주부였던 외벌이 부부였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주하게 되셨는데 미국은 요양원 같은 기관에 입주하면 연금을 요양원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집을 팔아 아파트 렌트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나중에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이 세금을 뗀 후에 과연 은퇴할 시기에 치솟은 물가로 문제없이 생활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나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스트레스나 경쟁이 한국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많이 시키고 과외 클럽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학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학생융자를 받지 않으면 일반 부모들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름 있는 사립대학들은 1년 학비 6, 7만 불에 기타 생활비를 합하면 1년에 7, 8만 불이 자녀 하나 대학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학비를 대줄 수 없으면 아이들은 학생융자를 얻어 대학을 다니는 거죠. 부모가 평생 모아 산 집을 팔아 자녀를 대학 보내거나 아니면 자녀가 졸업할 때 꽤 많은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집은 감당해야 될 학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년이 되어서 내가 과연 운전하며 생활할 수 있는지, 생활비와 병원비들은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혼자 행정 업무 등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우자 없이 혼자 살 수 있는지, 여차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있는지,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향수병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프지 말고, 사고 내지 말고, 법적인 일에 절대 연루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래도 미국에서의 삶에서 좋은 점을 말해보라고 하시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저는 정말로 도움의 손길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전투적으로 살아오면서 영어 실력이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간호사의 직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미국 역대 최연소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파격 인사였죠. 지금 하고 있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술도 한국에서라면 못했겠죠. 그리고 워낙 물가가 비싸고 사는 동네가 한적하다 보니 짠순이인 제가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고깃값이 상대적으로 싸서 단백질 보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저녁 때 산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맑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적어서 일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뭐든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 전투적인 사람이 되었죠.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척척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생존 능력이 강해진 겁니다. 저는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부모님을 모셔와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향수병, 이방인병을 앓고 있어요. 미국인 주류 사회로 더 깊숙이 진입하면 할수록 소통은 자유로워도 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인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민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도 백인들이 다니는 현지 교회를 오래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늘 가슴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죠. 저는 미국의 대자연도, 맑은 공기도, 멋진 산책로나
맨하튼의 멋진 야경도 이제 솔직히 지겹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이국적인 느낌,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멋스럽고 낭만적인 느낌들은 사회제도의 불편함과 각박한 삶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언어로 자유롭게 말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에 몇십 분의 1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가 갈리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민을 고려할 때는 연봉만 따지지 말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인생 전체의 삶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게 오늘 제 넋두리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